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불법 자금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체포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측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유검무죄, 무검유죄다. 없는 죄를 만들어내고 있다. 소문으로 떠돌던 검찰의 조작 의혹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대장동 사업 관련자들로부터의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나라를 쌍팔년도로 회귀시키고 있다. 명백한 물증이 있는 50억 클럽은 외면하고 정치 공작을 일삼는 검찰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모든 방법을 통해 이를 바로잡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국정감사 날에는 서울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니 감사가 끝난 다음 날엔 김용 부원장을 체포했지요. 그러니까 어제는 문 대통령을, 오늘은 이재명 대표를 정조준했다 이겁니다. 김의겸 의원은 이렇게 밝혔지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체포에 대해 검찰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했습니다. 수억 원을 받은 혐의라고 합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엇갈리는 주장 속에서 사건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당분간은 검찰의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 검찰이 돈을 줬다는 유동규 씨를 검사실로 불러 회유, 협박을 해왔다는 정황들이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특히 20일 유동규 씨가 석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서울중앙지검장의 말이었습니다. 유동규 씨의 석방과 김용 부원장의 체포 사이에 연관성은 없는지 민주당은 면밀히 따져보겠습니다. 사건의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입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에 흔들리지 않고 국민과 함께 뚜벅뚜벅 나가겠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김용 부원장 체포를 이유로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을 압수수색하려는 서울중앙지검에 대해서도 김의겸 의원은 재차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제1야당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유례없는 정치 탄압입니다. 검찰이 제1야당 당사의 압수수색을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무도한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당사자인 부원장은 관련 사실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부원장의 자택, 신체, 차량, 그것으로도 모자라 당사에까지 왔습니다. 지금 김용 부원장은 부원장에 임명된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10월 4일 이사회 승인을 거쳐 11일 처음으로 임명장을 수여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사 8층에 있는 민주연구원에 온 것이 딱 3번입니다. 11일, 14일, 17일 정기회의 때 3일에 걸쳐서 각각 1시간씩 모두 3시간만 머물다 갔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소장품이나 비품을 갖다 놓는 것은 없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1야당의 당사까지 와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지지율 24%까지 떨어져 있는 윤석열 정부가 정치적 쇼를 통해서 어려움을 끊고 탈출구로 삼으려는 정치적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없던 증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재명 조작 수사에 대비해야 한다. 라고 경고했던 허재영 기자도 이렇게 밝혔지요. 무시무시한 마각을 드러나고 있는 검찰, 짧게 쓰겠다. 어마어마한 검찰의 음모가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정치권과 진보 언론은 긴장해야 한다. 어제 국정감사에서의 김의겸 의원이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상대로 질의한 것 중 핵심이 있었는데 언론이 다 놓친 게 있다. 첫째, 대장동 관련 수사 아직 안 끝났단다. 대체 1년 가까이 검찰이 이거 수사 안 끝내는 이유가 뭘까? 검찰이 무능력해서? 대장동 사건이 무슨 당군 일의 최대 규모 비리라서? 천만의 말씀, 피의자 목줄 계속 쥐고 별건 수사 터는 거다. 대장동 관련자들 붙잡고 다른 거 풀어라, 민주당 쪽 인사 풀어라 하고 있는 거다. 둘째, 검찰이 유동규 붙잡고 거짓한 것 같다. 땡땡땡이 돈 받았다고만 말해. 나머진 우리가 알아서 처리할게. 협조 안 하면 당신 가족들까지 멸문지화야. 유동규가 며칠 전부터 자기 변호인을 스스로 안 만나고 검찰에만 가서 살았단다. 심지어 가족들도 구치소가 아니라 검사실 가서 만났단다. 왜 구치소에 있어야 할 유동규가 몇 날 며칠 검사실에서 살았을까? 왜 자신이 가장 의존해야 하는 변호인 대신 검사들만 만나고 있을까? 많이 보던 그림 아닌가? 한명숙 사건이랑 라임 사건 등등에서 보던 그 그림. 역시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유동규와 검찰 사이의 거래가 끝났나 보다. 서울중앙지검장이 국회에서 대놓고 말한다. 내일 유동규 풀어준다고. 일개 조사인의 신병 처리를 서울중앙지검장이 대놓고 말한다. 거래가 끝난 결과물이 오늘 나왔다. 김용 전 경기도 부대변인이 오늘 체포됐다. 혐의는 뇌물. 김용에서 끝나지 않을 거다. 정진상에 대해서도 뭔가 검찰이 언론에 흘릴 거다. 며칠 안에 보도 나온다. 어느 언론사에서 취재 중인지까지 나는 다 파악하고 있다.
검찰의 거대한 음모는 차곡차곡 준비 중이었다. 대충 불길한 느낌은 받았지만 드디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검찰 쿠데타다. 검찰이 정권을 잡았는데 국회 권력은 못 잡았다. 국회까지 사로잡겠다는 게 검찰의 음모다. 민주당은 긴장해야 한다. 이재명 수사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차장부장들, 고형권, 어미준, 강백신 검사들, 이자들이 모두 윤석열 최측근들이다. 특히 어미준은 피의자들 검사실로 불러다가 별건으로 조져서 진술 받아먹는 그 나쁜 습관 10년 내내 언론에 다 들켜가면서도 버젓이 살아있다. 민주당은 어서 김건희 특검법 국회에서 통과시켜라. 당신들 손 놓고 있다가 그대로 당한다. 저 악랄한 검찰을 멈추려면 당신들도 무기를 쥐고 있어야 한다. 김건희, 비리나 윤 대통령이 잘못한 것들 국회 책상에서 앉아서 열심히 지적하면 윤석열 정부가 스스로 자멸할 것 같나? 순진하긴 저들은 도덕성 비위 따위로 붕괴되는 집단이 아니다. 박근혜는 검찰 권력을 쥐지 못해 순식간에 허물어졌지만 윤석열은 다르다 라고 밝혔습니다. 임선숙 최고위원도 이렇게 밝혔지요.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지 이제 6개월 정도 되었는데 우리나라가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검찰공화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검찰이 법이 허용한 권한을 공정하게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권의 뜻에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검찰이 야당의 정치 탄압과 정치적 상대편에 대한 보복 수사와 정권을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한 공격에 전방위적으로 동원되고 있습니다. 어제 법사위 국감에서 민주당의 김의겸 의원과 김남국 의원은 검찰의 회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유 전 본부장에 대해 최근 위례 신도시 개발 사건으로 추가 기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구속된 유 전 본부장을 다루는 데서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연속해서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지난 14일, 17일, 18일 세 번에 걸쳐서 2명의 변호사가 구속된 유 전 본부장을 접견하고자 했으나 모두 접견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변호사가 온라인으로 변호사 접견 선약까지 하고 구치소에 갔으나 검사가 유 전 본부장을 검사실로 불러버려 헛걸음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변호사는 만날 수 없었던 유 전 본부장을 유 전 본부장의 동거인이 서울 구치소가 아닌 검사실에서 만나는 것이 목격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추가 기소까지 이미 완료된 상태에서 검찰이 변호인과의 접견을 막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담당 변호사가 담당 검사에게 조사를 하는 거냐 면담을 하는 거냐라고 물었더니 조사든 면담이든 무슨 차이가 있냐 라고 애매하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조사와 면담 분명히 다른 일입니다. 검찰의 전 정부의 인사 또는 이재명 대표와 주변 인물에 대한 집요하고 도를 넘는 보복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의 이 이상한 흐름은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한 회유가 진행되고 있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속되어 심신이 피폐해진 피고인을 검사실로 불러내면 그 시간은 오롯이 검사의 사냥 시간입니다. 검찰이 면담을 빌어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검찰이 원하는 진술을 얻기 위해 집요하게 유 전 본부장을 회유하고 협박했던 것은 아닌가 하고 의심하는 것은 너무나 합리적이고 당연한 의심입니다. 거듭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권력남용과 정치보복을 보면서 국가 권력은 누구의 것이고 또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에 따른 국가 공권력의 집행이라는 허울을 쓰고 공권력을 사유하는 정치보복을 일삼는 것, 그리고 민주공화국을 검찰공화국으로 타락시키는 것을 우리 국민은 결코 자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윤석열 검찰이다 이겁니다. 그러니 고작 20%대 지지를 가진 공정권이 과반이 넘는 거대 제1야당의 당대표를 잡아넣겠다는 것을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기반은 오직 단합된 국민의 행동밖에 없다 이거지요. 김민웅 교수는 이렇게 밝혔지요. 오는 10월 20일 윤석열 퇴진 집회에 대한 주목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간 무시하다시피 했던 언론들도 그렇고 경찰 당국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정치권은 예의주시하면서 정세 변동에 촉각을 곤두세울 것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말씀드립니다. 정말 본때를 보여줘야겠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압도적인 위력이 절실합니다. 감히 우습게 보지 못하도록 존엄한 주권자, 국민의 기세를 증명해야겠습니다. 윤석열의 퇴진은 이제 이르면 이를수록 좋다는 의견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건 대상이나 기대가 아니라 우리가 결정하면 됩니다. 국민 주권의 시대에 직접 민주주의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과시해야 하겠습니다. 일본 자위대까지 끌어들여 친일 매국하는 자들이 두려워 꼼짝하지 못하고 주변 외세들이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주권국가의 국민답게 자주의 힘을 온 세상에 드러내야겠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 본때를 보여줄 감당할 수 없는 압도적 위력으로 대한민국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음을 10월 22일에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